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발표 쳐주시면 안 돼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름까지 설명하고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투 프로덕트를 발표하게 될 이제 AIML 파트리드 유승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세미나 주제를 프로젝트 투 프로덕트라고 한 만큼 프로젝트와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GDSC 분들 정말 다 대단한 개발자분들이니까 프로젝트와 프로덕트의 정의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상품이 있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커피 한 번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정말.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네. 프로덕트는 결과물로 나오는 거고 프로젝트는 이제 좀 더 이걸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프로덕트가 이제 그걸 하는 수단? 어떤 그걸 하기 위한 결과물?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인 게 프로젝트고 프로덕트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잔 정도? 아 그럼 본분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와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독특한 활동, 방금 명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말로는 프로젝트는 이제 어떠한 뭔가 대회를 나간다든가 동아리를 나간다든가 그럴 때 이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명확한 시작과 종료 지점에 존재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일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방식도 시간, 비용, 자원 및 범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피드백 또한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오는 곳 또한 지인과 개발자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품이죠. 지속적인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프로젝트랑 정말 달라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존재하는데 프로덕트는 이제 종료 지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명확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방식으로도 제품의 생명 주기, 시장 적응성, 고객 요구 사항 및 경쟁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오는 것 또한 타깃 대상을 포함한 시장 전체에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던 계기도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덕트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이제 유저가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이게 진짜 개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로컬 환경에서 AI, ML로 이제 계속 돌리기만 하고 있다가 이거를 사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백엔드로 공부하게 되고 이걸 두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 MLOps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저희 모두가 개발자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프로덕트를 목적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로드 투 프로덕트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썸 있고 눈길 버전 2가 있고 쿠키챗이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쿠키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진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썸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썸에 대해서 일단 영상이 이건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으로 보고 시작할게요. 네, 대충 이런 서비스인데 혹시 무슨 서비스인지 다들 아시겠나요? 네. 네, 다들 정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대단들 하시네요. 자, 이 서비스는 그냥 모든 컨텐츠를 간단히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23년도 8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걸 프롬프터 데이 서울 2023이라는 대회에 출품을 했었고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2023년도 숭실에서 한 대부콘에서도 데모를 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기획에 해당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료 API는 챗GPT API를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 증가와 외부 서비스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바람에 결국에는 그 API를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PI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표가 있고 종료 시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갔으면 되는데 프로젝트가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중간 목표가 없음에 따라서 텐션이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의욕이 넘쳤던 팀원들도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저도 힘들어지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비슷한 서비스와 우리 서비스 간의 차별화가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가 일단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랑 정말 비슷한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점은 첫 자발적인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라서 팀의 동기를 고취시키라는 점에서 좀 그래도 의미가 좀 컸었고요. 이제 팀의 동기를 고취시킬 주기적인 이벤트 그리고 마일스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너무 장기적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무언가 환기할 만한 그런 이벤트와 마일스톤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조사하는 데는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나 프로덕트 같은 걸 이제 만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사전 조사하고 그걸로 이제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 페인 포인트에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게 구실을 위한 사전 조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기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하는 사전 조사인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런 유효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유료 API 활용 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명 제고를 해야 된다. 일단 프로덕트와 프로젝트의 차이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지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 유료 API로 활용을 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게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정말로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얻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든 게 눈길 버전 1입니다.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공유 서비스이고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좀 감성형 서비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URL 같은 거를 SNS에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테마의 장소가 뜨고 그 다음에 그 지도가 뜨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장소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해당 URL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커를 찍고 이 마커에다가 자기가 추천하는 장소와 거의 메시지 같은 거 하나씩 남겨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맵을 편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아 이런 장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글귀를 남겨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해당 서비스는 2023년도 1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진행을 했고 저기 서채연님께서 이제 총괄을 해주신 제2회 연합대고 동호올림픽에서 2위를 하게 돼서 이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우측에 보면 제가 메달을 깨물고 있어요. 네, 제 모습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제 서비스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벤트성 서비스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거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일단 아이디어가 매력적이 못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이디어 자체는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후킹 포인트가 부재를 했어요. 차별성은 존재했지만 초기 사용자 획득을 위한 후킹 포인트가 부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초기 사용자를 모집을 하려면 이제 이벤트성으로 어느 정도 초기 사용자를 획득을 하자. 그래서 이벤트성 서비스로 약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벤트성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또 지속성 문제였어요. 이걸 정말로 사용자들이 진득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장 세분화가 부재했고 초기부터 너무 넓은 타깃층으로 인해 서비스 인식이 모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깃으로 했던 대상이 20, 30대 그런 MZ 세대들을 포함하는 젊은 타깃층이었는데 너무 넓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유료 API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 기회를 일단 창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빠른 검증을 위해서 가설 기반의 짧은 기간 개발 후 배포했던 경험을 통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경험을 했어요. 그 린 스타트업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갖고 왔는데 일단 속도, 피드백, 반복을 통해서 낭비를 줄이는 이제 스타트업 프로세스 중 하나인데 여기서 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끝내고 빠르게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거에서 지표랑 이제 사용자 피드백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이 과정을 상당히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획 기반이 아니라 가설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이템을 떠올렸고 그게 이렇게 해서 통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면 그 가설을 토대로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속도, 피드백, 반복을 통해서 낭비를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그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 파생된 개념이 MVP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VP 선정이 성공적이고 빠른 시장 검증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만을 선정 후 개발한
선정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의를 제가 어느 정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두 번째로 했던 게 눈길 버전 2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지역 기반의 직장인 소개팅 서비스이고, 여기 중에서 제가 몇 분께 같이 하자고도 제안을 할 만큼 정말 약간 열정을 쏟았던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 기반의 광고도 집행을 했고 실제로 유저 수도 받아본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의 소개팅 서비스와 비슷하되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광화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매칭과 동시에 추천을 해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시간을 써가면서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하자.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면 일단 이동하는데 시간이 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광화문 지역으로만 한정을 하자. 광화문 지역으로 한정을 하되, 그리고 이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매칭과 동시에 그 사람이 유저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런 과정도 축약을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효율적인 광화문 지역 기반 직장 소개팅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은 23년도 1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진행을 했고, 일단 지역전력이 본주제 부스 운영하고 24년도 5월 17일 기준 진짜 그냥 가입 유저 수로만 따지면 144명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맨 왼쪽 사진이 저희 사무실이었고, 저희가 사무실을 배정을 받아서 겨울방학 동안은 여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싸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여기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 이지훈 CPO님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프라우드 미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프라우드 미팅에서 그 전 직원을 모아두고 약간 지금까지 한 달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전체 임직원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하는 그 시간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내 마음이 숭실해져, 눈길이라고 저희 봄축제 부스 사진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기존 가입 유저 144명을 유지할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유저가 있는 서비스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했으면 US나 공감하기 어려운 아이템이었어요. 여기서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겟층이 직장인이었던 만큼 이제 개발하는 인원들이 다 대학생이거든요. 점점 처음에는 이게 직장인으로 타겟층을 설정했던 거는 어느 정도 BM이 대학생이나 아니면 20대들보다는 직장인들 통해서 돈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었는데, 점점 이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아이템을 고도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장인한테 공감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유저 획득 비용보다 사용자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적다는 게 이제 경영학을 배우다 보면 그게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초반 유저를 유지 못한 고객 관리가 미숙했고, 그리고 유저 인터뷰 모니터링 툴의 부재로 지표 산출이 어려워서 검증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린 스타트업에서는 아무래도 검증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끝내고 이걸 배포를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면,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을 채점을 하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채점과 오답 노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의 부재였습니다.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온보딩이나 다른 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온보딩을 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너무 부실했어가지고 사실 남는 게 그렇게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저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일단 서비스 운영 경험을 다들 중요시 하잖아요. 그걸 왜 중요시 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다양하게 고려할 점도 많고, 일단 유저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나 노출한 지표로 BM을 검증하는 경험도 정말 소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표 산출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씩 이제 유저가 회원가입 과정에서 몇 퍼센트가 이탈을 하나, 그리고 이제 유저 한 명당 획득하는데 비용이 대충 15,000원이 들면 이제 매출 이제 흑자로 전환하려면 매칭당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들을 저희가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정말로 이 BM을 검증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매칭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매칭 기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칭 버튼을 눌렀을 때 1.5초 동안 그 로직을 처리하느라 화면이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버튼만 잠깐 이게 비활성화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유저들 입장에서 그 1.5초라는 시간 동안 안 되네 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 이벤트를 도입을 하거나 그런 등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과의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시니어들과도 일을 하게 됐었는데 진짜 협업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협업하면 말로만 협업을 하지 사실상 협업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말하면 속으로는 쟤 왜 저래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근데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진심으로 솔직히 이제 연차 10년차 20년차 되시는 분이 저희가 하는 얘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 법한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듣고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살리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일단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문을 내가 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협업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든 그 의견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과 정리의 필요성 또한 느꼈고요. 그리고 초기 유저 모집에 있어서 그 대부분 광고를 하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저희도 광고를 선호했고요. 프로덕트를 처음 했을 때 지하철 광고 때리자 아니면 메타 광고 때리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조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발로 뛰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대로 초반에 이렇게 메타 기반의 지역에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마케팅을 집행을 한 것보다 여기 맨 오른쪽은 저희 물론 직장인 기반이 아니라 그때 봄축제를 위해서 만든 거긴 한데 봄축제에서 대학생으로 이벤트성으로 만든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저가 모집이 되더라고요. 100만 원을 모았을 때 유저당 이제 어퀴지션 코스트가 대충 1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걸 통해서 65명 정도 일주일간 마케팅을 집행했을 때 100만 원이 소요됐고 66명 정도가 이제 모집되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비용이 100만 원이니까 유저당 대충 15,000원이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매칭당 300만 원이라는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유저 풀을 최대한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것보다도 유저 어퀴지션 피를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때는 봄축제를 이용해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을 때 하루 만에 거의 70명 넘는 인원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한 가격도 하나도 안 들었다는 점에서 발로 뛰는 게 초반에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풀잭에 있어서 주기적인 이벤트, 마일스톤의 중요성도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따라서 지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때 봄축제 부스 같은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고 마일스톤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마련을 해놓으니까 팀원들 분들도 이걸 통해서 유저가 이용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보이거나 하는 걸로 동기를 좀 얻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이벤트와 마일스톤이 중요한 것 같다.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효한 사전조사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을 잡는 데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그 요구 사항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 사전 조사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걸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분석, 세분화, 포지셔닝, 경쟁사 분석 등 진짜 철저하게 진행을 했고 이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면서 요구 사항을 바꿔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명진님이랑 같이 하는 게 이거 쿠키챗인데 방금 쉽고 가벼운 대학생 네트워킹 서비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템은 계속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쿠키챗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한 지 거의 1주차, 2주차 정도 되고 그리고 2024 프리스타터 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것들을 좀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 태스크 관리, 그리고 지표를 통한 검증, 그리고 유효한 사전조사, 기록, 좋은 팀원 이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스크 관리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엉망이어도 상관없어요. 결과물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다 보니까 그 너무
수능을 이제 벼락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라운드 룰이 필요하다는 등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표를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검증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검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유효한 사전조사, 말 그대로 90분의 사전조사가 아니라 발표를 위한 사전조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건 기록뿐이다. 그래서 기록이 좀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좋은 팀원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하는 팀원이 정말로 좋아야 이제 계속 오래 할 수 있고, 지금도 제가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6개월 넘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결론으로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서비스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프로덕트로서 지속성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전부가요. 쿠키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빼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서비스를 다 실패하면서 이것들을 저는 매몰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몰 비용의 뜻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가 긁어왔는데,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되는 선택 자체고 또는 그러한 선택의 금전적, 비금전적 가치고, 반대로 매몰 비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당초의 선택을 바꾸게 된다고 해서 상응되는 기회비용으로 대체로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게 매몰 비용일까 기회비용일까로 생각을 했어요. 매몰 비용에 대한 예시를 들면 이제 도박에서 제가 1회차, 2회차에서 2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3회차에서는 제가 이제 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매몰 비용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의 선택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실패 경험이 매몰 비용이 아닌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지만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좀 이걸로 실패로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끝날 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젊으니까 해볼 수 있을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죠? 네, 질문해 주세요. 상품 있나요? 네, 상품. 네. 감사합니다. 네, 식대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아님 이렇게 프로젝트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는데 진짜 궁금한 게,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은 프로젝트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덕트의 완성에 더 집중하는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자 팀원들을 데리고 프로젝트의 성공과 어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리딩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개발자랑 일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뭐 저도 일단은 현재는 기획보다는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지훈님이랑 이지훈님이라고 멋쟁이 사자처럼 보는 사이 CPU님이 있으신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때 스타트업을 했을 때 나는 개발이니까 개발만 하겠다, 나는 기획이니까 기획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모든 프로세스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되어야 된다, 몰입을 해야 된다라고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개발자를 데리고 이제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운영을 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설득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진심이냐, 그리고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만들게 하냐,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같이 기획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데이션을 기반으로 한 걸로 이제 모두가 설득이 됐을 때 그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열정이 누군가는 100이면 누군가는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100인 사람은 어떻게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열정을 조금 더 간극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의 생각일 것 같긴 한데 내가 100을 하면 남들이 이거에 대해서 80이라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하게 되고 기획 이 부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디자인 이 부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모두 관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혹시 아까 결론 얘기하시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팀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본인만의 좋은 팀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보통 감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면 그냥 좋은 팀원이다. 좋은 팀원이라 함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좀 굽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왜 저러지? 이건 아무리 봐도 틀렸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자만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만하고 오만한 게 조금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틀릴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좀 바꿔줬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저랑 지금 같이 일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명의 고집이 있으면 결국에 그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걸 위해서는 자기가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팀원이 조금 나쁜 팀원인 것 같고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 팀원이 또 좋은 팀원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고 사실 개발 실력도 그렇고 조금 이것저것 있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는 일단 팀을 저희가 꾸리잖아요. 그걸 다 고려해서 뽑은 거니까 설득당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일단 좋은 팀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해주세요. 저도 일단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공감하면서 배웠는데 아무래도 팀을 리딩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의 목표 그리고 팀의 목표, 각각 팀원들의 목표가 약간 같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많이 가중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개발자인 팀원들이 많다 했으니까 누군가는 단순히 좋은 코드를 짜는 게 이 팀의 합리화 이유이고 누군가는 승환님처럼 유저 수를 받고 돌리는 게 목표인 거고 다른 누군가는 사업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난 이걸로 정말 취업을 안 하고 이걸로 돈 벌고 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거를 잘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승환님의 목표랑 승환님 팀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질문해 주셔서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아까 얘기를 했었던 이벤트랑 마일스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서 회고를 항상 진행을 합니다. 조그마한 회고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PPT 회고를 하고 싶게 되면 이제 T에서 트라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서 뭘 하고 싶은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회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는 좋은 코드를 짜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 아이디어에 좀 녹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초반에 공감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살짝 들거든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목적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된 채로 어쩌면 아이디어만 본 채로 이 아이디어 정말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코드를 좀 잘 짜고 싶다. 아니면 이 아이디어로 난 성공을 하고 싶다. 다들 동상이몽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라서 목적이 달라져가지고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이벤트나 마일스톤을 가져가고 그 목적을 달성을 했을 때 회고를 진행해서 T를 확인을 하고 그 T에 대해서 전부 다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접목을 시킨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저는 예전에는 항상 처음에 이제 기획이 잡히면 그 기획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좀 뻣뻣하게 그냥 그 기획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창업 프로세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기획이 뻣뻣하면 안 되더라고요. 기획은 계속 바뀌어야 되고 어떠한 무언가 닥쳤을 때 아니면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개발자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게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네. 그 아까 팀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 좋은 팀원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어서 해체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발표 자료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BM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뭐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떤 BM을 가지고 있는지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쿠키책 관련해서는 이제 진짜 아이디어 자체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뚜렷한 BM이 없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BM이 정말 뚜렷했어요. 매칭은 항상 돈을 쓰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 소개팅이라는 걸 컨셉으로 잡았던 이유가 이제 어떤 소개팅 서비스든 BM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소개팅 서비스를 사심은 아니고 한 10개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 사심은 전혀 안 된다. 사심은 없고 다 사용을 해봤던 경험상 이제 새로운 매칭을 하게 됐을 때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소개팅 서비스를 결정하게 됐던 이유도 BM이 가장 간단한 서비스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인식이 모호했다라는 말을 계속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넓은 타겟층을 위한 서비스 인식이 모호함 아니면 아이디어가 좀 모호해서 모호함. 근데 소개팅하면 그냥 빡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부가적인 요소, 우리는 광화문 지역 기반으로 빠르게 매칭을 해주겠다. 이거 한 방울만 넣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선정을 할 때 이런 BM 같은 요소도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수익 창출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쿠키챗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을 커피챗이요? 버는? 네. 쿠키챗. 쿠키챗은 말 그대로 지금 방향성을 아직 정하고 있어가지고 그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아마 BM도 고려하면서 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정하게 되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뒤에 찾아오시면 명진님이나 저한테 설명을 드리고 순환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진이한테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네, 먼저 해주세요. 아는 손님. 그 아까 마지막 결론에서 기록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뭔가 대화를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진행할수록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수현님만의 그런 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라는 게 있는지 같은 거. 저의 노하우는 상당히 많죠. 근데 그 노하우를 잘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제도 명진님이랑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기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팀적으로는 팀블로그 운영해보는 게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작성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저희가 뭘 했는지를 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발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이제 주마다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한 달 전에 있는 코드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그걸로 넘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장 빠른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GitHub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템플릿으로 계속 이슈 작성할 때 작성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놔요. 내가 이 코드를 왜 작성을 했고 이 부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석 부분도. 그래서 일단 가장 로우 레벨로는 처음에 GitHub에 계속 푸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커밋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팀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팀끼리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기획이 잡혔기 됐고 이런 과정들을 다 서술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새로운 팀원들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한창 눈길 버전 2를 했을 때 백엔드 팀원분들이 몇 분 들어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온보딩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록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인원의 충원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인원이 교체되든가. 그런 점에서 이제 기록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나중에 포트폴리오 이용할 때도 정리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 자료 만드는 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 기록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방면에서 기록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점을 맞히는 느낌으로. 네, 혹시 황구님. 저는 승우 형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저도 실제로 운영 단계까지 가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사실 이 BM이 엄청 좋고 아이디어가 엄청 좋고를 떠나서 이게 결국 유저가 모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까지는 개발 과정이랑 실제 매표까지의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 서버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정적으로 시작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버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몇 달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만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셨는지. 네, 현실적으로 저도 서버 비용이 매달 10만 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획기적인 해결책을 넣었는데 서버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에 10만 원의 비용을 저희가 아낄 수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농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던 린스타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저희가 말하는 린스타터 프로세스는 계속되는 검증의 과정,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자라서 놓치고 있는 게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면 안 돼요.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최대한 그걸 개발 없이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소개팅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하면 소개팅 서비스를 실제로 코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을 해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매칭해 줄 테니까 사람들 들어와라 해서 이 사람들 들어와서 니즈를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로 코스트를 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검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내가 이걸 얼른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해야지.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넘게 걸려요. QA까지 진행을 하고 뭐 기획 잡고 QA하고 그다음에 서버 비용도 부가적으로 들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 있는 기능이 디스코드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통하면 5초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3개월 동안 검증을 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발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획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야겠다 해서 다른 검증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타에서 최근에 올라왔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게 있거든요. 시장에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자리가 몇 개 남아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서비스. 혹시 에타 보신 분 에타 보셨나요? 네. 근데 그거 뛰어가서 확인하는 거 같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면 뛰어가서 확인해서 알려준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이런 기기 같은 거 다 식당에 부착하고 하게 되면 비용이랑 시간적 비용이랑 인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데, 뛰게 되면 3일만 고생하면 돼요. 3일만 뛰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과정을 조금 최대한 코스트를 낮춰서 개발적으로 안 하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